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또 주말 동안에, 변동성이 나오면서 좀 상승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기를 기대를 했는데, 참, 이 주말 동안에도 뭐 거의 변동 없이 뭐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9K 초반대를 보이고 있고, XRP도 뭐 계속 뭐 그 자리 한 0.63달러 요 부근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지금 이때 7월 13일에 이 리플의 약식 판결 이후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에 들어서더니만 결국엔 이 3만 달러가 깨지고 난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박스권 안에 갇혀가지고 뭐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크게 빠지지도 않으면서 지금은 또 거의 한 3주째 이 지루한 행보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 지금 이 리플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뭐 며칠 동안 큰 변동성 없이 원화로 한 840원 부근을 계속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런 가격 움직임을 또 많은 분석가들이 좀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패턴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폴링 웨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하락세기형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폴링 웨지 패턴이 뭔지 간단히 좀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다가 고점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 추세에 빠지면서 이제 조정을 겪는 건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저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상방으로 돌파하는 이 패턴을 여기 폴링 웨지 패턴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링 웨지가 강세 패턴이냐 약세 패턴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뭐 이 그림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뭐 항상 강세 패턴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리플의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현재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난 이후로 이 고점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 저점 역시 이렇게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폴링 웨지 패턴과 굉장히 지금 비슷한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공식적으로 뭐 이렇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심리에 의해서 왜 여기서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교적 큰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의 고점이 어디인지는 뭐 누구나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점을 찍고 계속 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고점 대비해 가지고 현재 가격이 계속 고점도 낮아지면서 저점도 낮아지는, 이렇게 되면 이 끝에 점점점 모아질수록 사람들의 심리는 이 매수 쪽으로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점 대비해서 계속 가격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방아쇠만 당긴다라면 확 매수 심리가 붙으면서 이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방아쇠를 과연 누가 당겨줄지 그것이 참 중요할 텐데, 그런데 뭐 그것을 또 누가 정확히 알겠어요.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여기서는 뭐 always를 써가면서 뭐 언제나 좀 강세 패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또 상승을 하리라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다만 이런 위치는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상승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 정도만 파악을 하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플의 다음 뭐 공식적인 일정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이걸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이 SEC가 중간항소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이후로 이 리플사의 최고 법률 책임자 이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SEC 중간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다음 주 내로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가 이제 이번 주가 된 건데, 근데 정확한 그 일정은 그때 이 SEC가 제출한 그 중간항소 신청서로 봤을 때 예상하기로 이 리플사는 8월 16일까지 응답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럼 과연 이 리플사가 뭐라고 의견을 낼까? 우리가 한번 그것을 추측해 본다면 뭐 그 내용은 어쩌면 당연히 이 토레스 판사는 이 SEC의 중간항소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라고 예상을 또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 기사도 보여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한 기자가 이 법조계의 유력 인사들의 그 의견을 구해본 결과
SEC의 이 중간항소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생각들은 결국에는 법원이 이 중간항소 인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중간항소가 인용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봐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 SEC가 중간항소 신청을 하자마자 이 친 리플 변호사, 그러니까는 여기서 존 디튼 변호사를 말하는 건데, 이 존 디튼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SEC가 법원에 중간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것은 중간항소를 위한 사전 승인 신청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존 디튼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개인적으로는 토레스 판사가 해당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승인을 할 거라는 얘기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것을 승인하게 되면 이 판사는 자신의 논리를 보다 충분하고 완전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이 테라폼네스와 SEC 사건의 담당 판사였던 이 제드 라코프의 지적을 해명할 기회도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존 디튼 변호사는 승인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SEC를 이제 정말 이 확인 사살,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눌러놓기 위해서 이 중간항소를 승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이런 얘기가 이 존 디튼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좀 보여드리면, 요분도 여기 보시게 되면 법률 고문 및 글로벌 정책 책임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변호사 같은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SEC가 중간항소를 요청하는 사전 서한을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SEC는 토레스 판사가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근데 이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상되었던 거다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이 토레스 판사가 여전히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2차 항소법원까지 가서 결론이 확정이 된다라면 이는 보다 확실한 이 명확성을 제공을 하고 이 디지털 자산 산업에도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항소법원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우리의 사법 체계가 제대로 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보시면 여기에 또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토레스 판사는 이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2 항소법원 역시 항소를 받아들이는데 동의를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번역본인데 영문을 보면 has to, must를 써가면서 승인을 좀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긴 이런 발언을 또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SEC 편에서 말을 한 건 아니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항소로 가게 되면 제대로 된 결론을 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요 트윗을 보시게 되면 이 토레스 판결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 문구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XRP는 디지털 토큰으로서 그 자체가 이 하우이 테스트에 적용되는 이 투자 계약의 형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 존 디튼 변호사나 이 변호사도 리플 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간항소로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쁠 것은 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명확성을 강화할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또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발언은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은 좀 생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대부분은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이 중간항소가 실제로 법원이 승인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또 보도가 나와서 그것을 좀 어느 정도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보도들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설사 이 법원이 중간 항소를 승인한다 하더라도 이 항소는 더 이상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이 제미니 거래소의 최근 행보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며칠 됐지만 지난주에 이 SEC가 중간 항소 신청을 하자마자 한 몇 시간 뒤에 이 제미니 거래소에서 이 트윗 하나를 올렸는데, 이제 XRP를 제미니 거래소에 입금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곧
거래 지원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곧 정식 상장을 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 재민이가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지난달 7월 14일,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 약식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 재민이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법원 판결에 따라 XRP 재상장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뭐 크라켄 거래소도 실제로 뭐 거의 바로 XRP 상장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민이는 재상장을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여태까지 또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항소 발표가 나자마자 이렇게 이 거래 지원 트윗을 올린 건데,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게 쓴 것처럼 7월의 약식 판결 이후 재상장을 검토한다고 공지한 뒤에 지금까지 상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이 SEC의 항소 신청이 나온 이후로 XRP를 상장하겠다라고 공지를 했다라는 것은 아마 이 재민이 쪽에서 SEC의 신청 여부와 그 항소 내용을 확인을 하고 상장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이 재민이가 SEC 항소 결정 이후 그것도 곧바로 이 XRP 재상장을 발표한 것만 봐도 이번 항소 신청의 무게감이 기존과 얼마나 다른지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항소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 XRP가 거래소에 다시 상폐되는 리스크는 없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원에서 중간 항소를 승인한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항소 법원은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판결이 뒤집혀지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력까지 갖는다라면 SEC는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SEC가 항소를 신청했다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이 SEC의 의도는 철저한 이 시간 끌기,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플 판결에 승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의회가 결정해 주길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항소 신청을 하면서 또 이 사건의 진행을 보류해 달라고도 신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또 거래소들 간에 지금 소송이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하나의 핑계로 들어서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그런 의도가 지금 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8월 16일이니까 뭐 조만간에 이 리플사의 또 답변사가 나오겠지만, 뭐 설사 중간 항소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명확성을 받았고, 뭐 그것에 대해 이 SEC가 항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XRP가 가는 대세 흐름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 항소는 노이즈일 뿐이고, XRP는 이제 증권 논란에서 벗어난 그 팩트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